딸 가진 아버님들, 만약 군대 간 내 딸이 지옥을 경험했다며 피눈물로 절규한다면요? 문제는 그 딸의 아버지가 바로 별 2개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을 짓밟은 인간 쓰레기들을 향한 아버지의 처절한 분노. 과연 이 장군 아버지는 부대를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통쾌한 복수를 완성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응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곤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시작된 아픔과 그 아픔을 되갚아준 한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 씩씩하고 밝았던 딸 한지수. 어릴 적부터 군인인 아버지를 보며 자란 지수는 자연스레 제복에 대한 동경을 품어왔어요. 여군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던 딸아이의 눈망울이 아직도 선한데 그 꿈을 이루겠다며 군복을 입던 날 아버지 한강철 장군의 마음은 대견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리 강인하게 키웠다고 해도 험한 군 생활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지, 부모의 마음이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수는 늘 그랬듯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며 아버지를 안심시켰죠.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 딸인데 누구보다 잘 해낼 자신 있습니다. 그 모습에 한강철 장군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수의 꿈을 향한 첫걸음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지수가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한강철 장군은 딸아이가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속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고 군 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듯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지수가 자대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군대 특유의 똥군기련이 혹은 신입이라 겪는 텃세련이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죠. 특히 직속상관인 박도식 소령이라는 자는 유독 지수에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한지수 하사,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나? 정신 안 차려? 내까짓게 뭘 안다고 나서? 여긴 내 놀이터가 아니야. 그의 비아냥거림과 트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질책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악의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을 지수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일은 예사였고 심지어는 지수의 사생활까지 들먹이며 모욕감을 주기도 했죠. 지수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버텨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박소령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져만 갔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그는 지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짓밟으려 했습니다. 지수의 군 생활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박도식 소령의 악행은 끝이 보이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지수를 옭아매고 부대 내 다른 선임들까지 동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하사, 박소령님 심기 건드리지 마. 너만 피곤해져. 동기들은 처음엔 안타까워했지만 점차 지수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주려는 이가 없었죠. 폐쇄적인 군 조직 안에서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지수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박소령은 회식 자리에서 일부러 지수에게 과도한 음주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나 보지? 라며 협박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지수가 여자라는 점을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몸만 사리고 말이야. 한하사, 그렇게 예민해서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칼날이 되어 지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차가운 군용 침대에 누워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혹여나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도식 소령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더해갔죠. 어느 날 중요한 훈련 준비 과정에서 박소령은 의도적으로 지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훈련은 엉망이 되었고 모든 책임은 지수에게 돌아왔죠. 한지수 하사,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건가? 이번 훈련 실패는 전적으로 내 책임이야.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앞에서 질책을 받아야 했던 지수는 억울함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박소령은 마치 승리자처럼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수를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사건 이후 지수는 부대 내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박소령은 교묘하게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지수에 대한 셔를 퍼뜨렸고 지수는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식당에서도 휴식 시간에도 그 누구도 지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텅 빈 생활관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늘어갔죠. 지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깊은 절망감으로 흐려져 갔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하루하루의 고통을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도 박소령은 나를 비웃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인데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숨이 막힌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글씨 위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박도식 소령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가 제출한 보고서를 트집 잡아 밤새 다시 작성하게 하거나 주말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수만 부대로 불러내 온갖 잡무를 시켰습니다. 한 번은 지수가 감기 몸살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소령은 야간 경계 근무를 추가로 지시했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였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꾀병 부리지 마. 군인이 그 정도도 못 버티나?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근무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혼자 초소에 서서 한없이 서러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지? 꿈에 그리던 군 생활이 이런 거였나? 회의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박소령이 동료들 앞에서 지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회의 시간이나 전체 교육 시간에 일부러 지수를 지목해 사소한 실수를 부풀려 질책했고 여군이라 편의를 봐줬더니 이 모양이냐, 이러니 여군 무용론이 나오는 거다라는 식의 성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온몸이 떨리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박이라도 하려 하면 박소령은 더욱 악랄하게 그녀를 몰아세웠기 때문입니다. 어쭈, 이제 상관한테 대들기까지 하는 건가? 한지수 하사, 군기가 빠졌군. 그의 고함 소리는 지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박소령의 책상에서 우연히 자신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박소령의 평가 의견을 보고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죠. 한지수 하사 매사 소극적이고 불성실하며 동료들과의 융화 능력 부족,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발전 가능성 희박함.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고 악의로 가득 찬 평가였습니다.
박소령은 처음부터 지수를 짓밟아 군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지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는 여기서 끝장이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거야.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 결국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담아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과 함께 말이죠. 점점 야위어가는 딸의 목소리, 예전 같지 않게 자주 끊기는 연락. 한강철 장군의 가슴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군 생활이라지만 딸과의 소통이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뭔가 일이 있음을 직감한 한강철 장군은 조용히 딸의 부대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딸의 오랜 친구이자 함께 입대한 동기였던 김민준 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장군님, 사실 지수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박도식 소령이라는 분이 지수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김민준 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 지수가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처음에는 동료의 일에 끼어들기 두려워 침묵했지만 점점 피폐해져가는 지수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홀로 감내했을 고통을 생각하니 한강철 장군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놈들의 모가지를 비틀고 싶었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였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그는 김민준 하사에게 그동안 지수가 겪었던 일들, 박도식 소령의 만행들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시에 자신만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박도식 소령이라는 자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애써 누르며 차분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딸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악랄한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한강철 장군의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도식 소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고 온갖 부정을 저질러왔던 것이죠. 한강철 장군은 박도식 소령의 비리 자료들을 하나하나 수집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 소령이 부대 물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고 하급자들에게 상납을 강요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이나 힘없는 병사들에게도 상습적으로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증언들이 속속들이 모였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특히 지수가 몰래 기록해 두었던 일기장과 김민준 하사가 용기를 내어 건네준 박 소령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강철 장군은 딸이 얼마나 끔찍한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 사건이 아니라 군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죠. 한강철 장군의 이름과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국방부 감찰팀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군 내부로 퍼져나갔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에 박도식 소령과 그 일당들은 사색이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 했지만 이미 한강철 장군의 치밀한 계획 앞에 모든 것은 허사였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의 조사는 한강철 장군이 제시한 증거들을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도식 소령의 사무실과 관사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동안 그가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빼돌린 군수품들이 그의 집 창고에서 발견되었고 하급자들에게서 갈취한 금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까지 찾아냈죠. 그가 지수에게 행했던 집요한 괴롭힘과 직권남용,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들은 이미 여러 증언과 물증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박도식 소령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한지수 하사를 아끼는 마음에 엄하게 대했을 뿐입니다. 절대 사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군수품 횡령이라니요? 모함입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그동안 몰래 녹음했던 박소령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동료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이 공개되자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지수가 아버지에게 보내려다 차마 붙이지 못했던 편지에는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 박소령의 악행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감찰관들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한강철 장군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박도식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과 규율에 따른 가장 확실하고도 처절한 방법으로 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이 절대로 흐지부지 덮이지 않도록 군 내부의 그 어떤 외압도 작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의지 앞에 그 누구도 함부로 이 사건에 개입하려 들지 못했죠. 박도식 소령과 그를 비호하며 악행에 동조했던 몇몇 간부들은 줄줄이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박소령의 권력에 눌려 숨죽여 지내던 피해자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박소령의 추악한 민낯은 낱낱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위세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감찰실에 불려 들어가 조사를 받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죠.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불안감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보려 변호사를 선임하고 과거의 연주를 찾아다니며 읍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강철 장군은 그 모든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 어떤 타협이나 선처도 용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한강철 장군은 딸 지수의 손을 잡고 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박도식 소령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지수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도식 소령의 파렴치한 행위들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직권남용, 부하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 군수품 횡령 등 그의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담담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듣는 동안 회의장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몇몇 위원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징계자 박도식 소령, 최후 진술하십시오. 위원장의 말이 떨어지자 박도식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지수 하사를 아끼는 마음에. 하지만 그의 변명은 더 이상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위원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갔죠. 모든 진술과 증거 검토가 끝난 후 마침내 징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징계자 박도식 소령에 대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를 물어 파면한다. 또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 이첩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다. 파면이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것은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박도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악행에 가담했던 다른 간부들에게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강철 장군은 굳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 군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해방감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투스타 장군의 딸이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군대 내 뿌리 깊은 부조리와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큰 경종을 울렸죠. 한강철 장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악습과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했고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부대를 초토화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그는 썩어 빠진 군기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도식과 그 일당들은 결국 군복을 벗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끔찍했던 기억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복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죠. 그녀는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마음을 회복했고 예전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지수는 군 생활을 계속할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죠. 그것이 군에 남는 것이든 혹은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든 한강철 장군은 딸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가 다시 웃음을 되찾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으니까요. 한강철 장군 역시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변화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은 평생 그의 가슴에 남아있겠지만 그는 그 아픔을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인의 길을 쉬어가며 자신의 위치에서 군 내부의 부조리를 개선하고 젊은 장병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이 부당한 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혹은 내 자식이 어디선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부모된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살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강철 장군과 한지수 씨 부녀의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한강철 장군이었다면 혹은 한지수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